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이제 표본조사의 장점과 전수조사의 단점을 이제 두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려면요, 시장을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을 조사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예. 물론 이제 모든 소비자들을 다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소비자를 다 조사하는 경우는 우리는 이제 전수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표본을 갖다가 추출합니다. 예, 표본을 갖다 추출하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요거 8번 한번 볼게요. 8번. 8번을 보시게 되면요. 조사자가 추론하고자 하는 모든 자료들의 집합, 즉 조사의 전체 대상을 뜻하는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답은요. 모집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대상, 조사를 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중앙대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앙대 학생들이 10,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10,000명이라는 중앙대 학생들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전체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 대상을 다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모집단 내에서 뽑죠. 예, 이렇게 표본을 뽑습니다. 모집단 내에서. 그래서 모집단 10,000명 중에서 표본을 100명을 뽑아가지고 이 100명에 대해서 키를 조사해가지고 모집단의 키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추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전체 대상, 조사의 전체 대상은 모집단.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을 추출한 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평균 키를 조사했더니 만약에 뭐 175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키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 결과 키가 173cm가 만약에 평균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집단의 실제 평균 키와 표본의 평균 키가 차이가 있죠. 예, 이런 걸 우리는 표본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본 오차. 그래서 표본 오차란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면 발생하는 오차인데 이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거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 이내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173인데 뭐 표본으로 한 게 뭐 173점 뭐 5다 뭐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집단과 그 표본의 그 차이점이 바로 표본 오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다가 뽑습니다. 이게 바로 표본 조사인데요. 표본 조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표본 조사의 장점은요. 첫 번째, 모집단이 클 경우 효과적이죠. 모집단이 너무 크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 오차가 존재하지만 계산이 가능하다. 아까 표본 오차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표본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이 짧죠. 뭐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보단 표본만 조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수조사에 비해서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고 전수조사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딱 그 표본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단은 많잖아요. 조사하다 보면 이게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본 조사보다 오히려 전수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조사 장점을 이야기 드렸고요. 전수조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위해선 조사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할 사람은 많고,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원 수는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아무나 막 조사원을 갖다 채용을 해가지고 막 해봤자 그 사람이 좀 전문적으로 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전수조사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개방년 질문의 단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개방형 질문의 단점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여기 우리 개방형 질문이 나오고요. 여기 단점이 있죠. 예, 요겁니다. 예,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7번도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9번. 시장조사 중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자료 수집 방법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1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 수집 방법 세 가지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요 세 가지죠. 예, 전화조사, 그 다음에 면접조사, 그 다음에 우편조사입니다. 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가 예,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번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시장 조사를 할 때 전체 응답 대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적절한 소수로 뽑은 대상. 그걸 갖다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영어로는 이제 샘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렸죠? 중앙대학교 학생 전체 인원이 10,000명인데 이런 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소수만. 이런 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